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디까지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까지 충분히 주었으니 노후를 위해 자신을 더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 말고도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이란 게 아무리 냉정하려 해도 자식을 떠올리면 예전에 못해줬던 것들만 떠오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자금, 심지어 사업자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손자, 손녀까지 돌봐주고 계시죠. 이렇게 한평생 버는 족족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식 덕 보려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참 허무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자식을 키웠지만 정작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 부모를 잘 돌보지도 않고 재산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잘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짐짝 취급을 하며 냉랭하게 구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 하죠. 이런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2022년 8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80대 할머니가 노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80대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의 시멘트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경로당에서 며칠씩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던 게 벌써 1개월이 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 집은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2년간 딸과 함께 생활했지만 어느 날 막내딸이 집을 나가라고 통보한 뒤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이렇게 비밀번호 바꾸고 문을 잠그고 날 내쫓았어요.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 있습니다. 딸에게 아파트를 구매한 현재의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노인네 버리고 간 거랑 다를 게 뭐예요?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 원참. 제작진이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딸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런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게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끄는 거라고요. 정말 보통 분 아니시라고요. 그런데도 낳아준 부모라고. 그냥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나는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어요. 할머니는 과거 남편과 동대문에서 유명 신발업체를 운영했다 합니다.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번 할머니는 아들과 큰딸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다퉜고 고시텔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한 번 더 울분을 토했습니다. 재산 다 주고 나니까 이젠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막내딸이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 2년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 준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무것도 안 줬어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할머니를 직접 만나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불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충격적이고 심한 건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덕 볼 생각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말년에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독수공방하며 키웠건만 대학 졸업 후 결혼하더니 자식들이 엄마 알기를 마당에 똥개 취급한다며 서러움에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부모를 버려야 자식이 산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2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2년 1만 6천 건에서도 무려 12%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 학대 신고 중 86.5%로 10건 중 9건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가슴에는 서슬퍼런 피멍만 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당장 내년 2025년으로 임박해진 만큼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사연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노후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들이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 이혼 리스크가 그것들로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됩니다. 내 부모님, 우리 부부, 자식, 손주까지 총 4대네요. 4대 가족의 반장이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60년대생 최 씨 부부는 요즘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대기업 은퇴 후 개인 사업체를 차려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최 씨는 평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맞벌이하는 딸 내외의 손주를 돌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은 80대 노모가 계신 요양원에도 들르죠. 최 씨는 부모와 자식 부양을 모두 짊어진 기분이라며 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했기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처 세대란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뒤에도 20, 30대 자녀를 돌보고 8, 90대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1960년대 출생자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60년대생들이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노년층이 됩니다. 부양만 받지 못하면 오히려 다행이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마처 세대 9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들도 은퇴 후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50% 이상이 월 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10명 중 3명은 자신은 고독사 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가족을 단위로 가족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녀는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는 어린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시스템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를 위해 노년의 생활까지 모두 내던지고 있는 마처 세대. 정작 그들의 인생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씁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학생 때 그렇게 엄마를 떠나고 싶어 안달이더니 결혼 앞둔 나이에 엄마의 숟가락이 필요하다며 눌러앉은 게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월세 받아야 하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청약 통장과 종신보험도 제가 내주지요. 캥거루족 아들과 함께 사는 노모가 온라인에 띄운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캥거루 자식들 사연도 넘쳐납니다. 녹록지 않은 사회생활, 차라리 떳떳한 캥거루족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서 하는 부동산 투자가 최고라고 합니다. 어떤 재테크를 하든 캥거루는 이득입니다. 부모의 역할에는 이제 정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30%가 부모와 동거 중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 3명 중 1명이 부모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인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캥거루족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캥거루족 증가 현상이 20대 중후반보다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대라 해도 미혼자는 5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만혼이나 비혼주의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사회활동이 왕성한 30, 40대까지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본 등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도 경제 성장에 편승해 사회적 입지를 굳히고 자산을 축적한 반면 그 2세들은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 불립니다. 캥거루족은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부모의 퇴직금을 축내는 자식, 결혼하고 일단 독립했다가 주거비와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서 한국은 일본을 약 15에서 2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의 극단적 형태인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도쿄에서 76세 아버지가 44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농림수산성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캥거루족일 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져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히키코모리였던 거죠. 그들은 부모인 7, 80대 노부모의 연금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다 부모가 언젠가 고령으로 사망하면 40, 50대 자녀들은 생계가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현대 한국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하면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리 철저하게 노후 계획을 세웠다 해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라거나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슬픈 우스개마저 나도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 입에서 노인은 돈 쓸 일도 없지 않느냐?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부모 자식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었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문가들은 목돈을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세력은 어디에나 있으며 목돈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이라 경고합니다. 하지만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 형태로 묶어두면 자녀든 사기꾼이든 그 돈에 손을 대지 못하고 노인은 시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A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 B노인의 노후 비교입니다. 두 분 모두 노환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급진이 모시지만
긴 병에는 효자도 지친다는 말이 있죠. A 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지만 B 노인의 자녀들은 되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이 계속되는 한 꾸준히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주고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서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상황에 맞춰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셋째, 부모의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부모의 노후 역시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50대와 60대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동시에 부모 봉양 부담도 떠안고 있는 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긴 간병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독박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의 정신적 퇴행은 간병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2013년 한류 스타의 아버지가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급진한 효자였던 그는 연예인 자녀를 배려해 혼자 부모님 간병 부담을 짊어졌지만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들다는 내색조차 못한 채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 간병에 몸바쳐온 효자였던 그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폐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효도하는 자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픈 부모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에서는 노후에 닥칠 가장 큰 위험으로 간병 파산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간병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병 퇴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는 섬뜩한 제목의 책이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노부모를 돌보던 40대 딸이 차에 부모를 태운 채 강에 뛰어들어 노부부는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세였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열흘 전 일터를 그만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가족이 생활보호를 신청해 통과된 날이었습니다. 피로와 비관에 찌든 아버지가 다 함께 가자고 제의했고 딸이 동의했죠. 작가는 딸이 부모를 일찌감치 버렸다면 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주장합니다. 만약 직장까지 그만두고 희생을 자처한 딸이라는 보호자가 없었다면 노부부는 더 일찍 더 많은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인 간병은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를 돌보다 혼기를 놓친 자식들의 이야기는 한둘이 아닙니다. 독박 간병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방문요양, 요양병원, 요양원, 간병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의 5, 60대가 간병이 필요해진다면 어떨까요? 5, 60대는 대개 형제자매가 여럿이어서 간병의 부담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대부분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 자기 부모를 간병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5, 60대는 자녀 교육비에 막대한 지출을 하기보다는 훗날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간병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거죠. 한국인의 자식 사랑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자식에게는 일단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은 제대로 된 노후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잘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녀가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 탈탈 털어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독립하지 못하고 또다시 빈 주머니로 돌아와 되려 부모 탓을 합니다. 자녀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으로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체적 독립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독립 없이 정신적 독립은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면 많은 것이 부모님의 영향 아래 놓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는 자립적인 성장을 방해받습니다. 육체적 독립은 궁극적으로 자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신적 독립입니다. 육체적 독립은 해도 정신적으로는 독립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집을 나와 독립했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독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헤매게 되고 경제적 독립도 힘들어집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독립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자녀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부모에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무엇보다 자녀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독립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자녀의 독립보다는 부모의 독립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자기 울타리에 계속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도 성장하고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때가 되면 독립해 나가는 것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는다고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우린 기꺼이 자녀의 독립을 도와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느라 고생한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또 자녀의 비싼 교육비를 내어주고 시집 장가를 가는데 얼마를 보태주든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녀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진정한 독립만 한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도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은 자식으로 클 때는 독립해서 살았고 한창 때는 부모님을 공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덕분에 행복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을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그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자녀가 진정으로 성장하듯 자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부모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보다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독립적인 삶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